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학습활동 같이 풀어보도록 합시다. 여기 123페이지부터 넘어가서 여기까지 124페이지까지의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해요. 앞에 정리지 부분에서 이제 동일하게 좀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막 겹치는 부분. 이제 그런 부분은 그냥 이제 정리지를 보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학교 학생들은 이제 보고 그냥 이렇게 여기 학습활동 부분 보고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리지에서 나와 있지 않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가적으로 한번 여기에서 좀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봅시다. 1번에 1번. 자, 맹자가 말한 부동심의 의미와 맹자가 부동심을 중시한 이유를 파악해보자. 우리가 부동심, 이 개념 정말 많이 나오는구나.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이제는 알 수가 있겠죠. 자, 부동심, 심이라는 것은 마음이고요. 동은 움직이는 거고요. 부는 안 된다.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걸 부동심이라고 하는구나. 자, 볼까요? 자, 부동심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제 개념 물어보는 거예요. 자, 외부의 힘이나 조건, 유혹인 거죠. 외부의 유혹에 흔들림 없이 자신의 길을 가는 것, 제 마음이 외부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것, 동요하지 않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부동심이라고 하는 거구나. 자, 맹자가 부동심을 왜 중요하게 생각을 했을까요? 자, 인간의 선한 본성을 드러내는 게 뭐라고 현실화시키는 게 바로 마음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화시키려면 그 선한 본성을 제대로 드러내려면 사람들의 말이나 감각적인 욕구, 육체적인 충동 등과 같은 게 뭐예요? 바로 외부적인 유혹이죠. 이런 것들 흔들리지 말아야겠지. 그래야 바로 선한 본성이 그대로 마음으로 잘 드러나서 선한 마음을 가지게 될 거 아니야. 알겠죠? 자, 그래서 흔들리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흔들리지 않아서 선한 본성이 제대로 발현시키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부동심이 중요하다. 자, 그 다음 이어서 볼까요? 자, 맹자가 제시한 부동심의 수련의 방법 두 가지를 찾고 그와 같은 수련이 필요한 이유를 각각 써보자. 자, 부동심의 수련의 방법 두 가지 뭡니까? 지언과 바로 양기의 방식이 있었죠. 지언은 역시 말을 잘 알지 아는 거요. 자, 말은요, 왜 마음이 드러난 결과이기도 하고요. 슬프면 슬퍼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마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죠. 먹지마 해서 아우 바상 이렇게 마음의 영향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다른 것에 혹하지 않고 부동심, 흔들리지 않는 마음에 도달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방식은 뭡니까? 바로 양기의 방식이 있었죠. 이제 기운을 수양하는 거예요. 자, 인간의 행동은 마음이 지향하는 바가 아닌 큰 몸을 따르지 않고 인간의 행동이 감각적인 욕구나 육체적인 충동, 이게 뭐라고? 외부의 유혹이라고, 이게 뭐라고? 바로 기라고요. 그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다고? 바로 그 기를 잘 수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알겠죠? 그래서 감각적인 욕구, 육체적인 충동을 잘 수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양기의 방식이 되는 거였습니다. 이 두 가지가 뭐였어요? 지연과 양기가 전부 다 부동심을 수련하는 방식이었죠. 그 다음에 2번 봅시다. 2번은 1번. 자, 큰 몸과 작은 몸이 각각 무엇에 대응하는 것일까요? 자, 큰 몸은 뭐라고 해서 마음에 대응하고 작은 몸은 뭐라고요? 감각기관에 대응한다. 그래서 이 큰 몸을 따르면 큰 사람, 작은 몸을 따르면 작은 사람이 된다고 했죠. 큰 몸을 따르는 큰 사람이 뭐야? 대인. 작은 몸을 따르는 작은 사람이 뭐야? 바로 소인이라고 했었죠. 자, 큰 몸과 작은 몸의 차이점을 파악해보자. 우리가 큰 몸과 작은 몸이라고 하는 요 개념에 해당하는 각각의 특징이 있었는데 서로 대조적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두어야 합니다. 자, 큰 몸 같은 경우에는 하늘이 부여한 인간의 본성의 근거를 두고 있다. 이니 이제 본성의 근거를 두고 있다. 자, 특히나 큰 몸 같은 경우에는 마음의 활동은 행위자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결과를 얻게 된다. 이건 뭡니까? 행위자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거 바로 능동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게 바로 마음의 특징이 됐었죠. 그렇다면 작은 몸, 즉 소체, 자, 작은 몸, 바로 그 작은 몸 감각기관을 따르는 것 같은 경우에는 작은 몸은 어떤 특징을 가진다고 했어요? 수동적이죠. 다른 것에 영향을 잘 받는다. 그래서 외부의 자극이 주어지면 그대로 끌려간다. 더 많은 아이스크림이 있으면 저거 먹고 싶다고 입이 끌려가게 되죠. 자, 작은 몸이 외부의 대상을 향해 움직이는 활동, 즉 감각적 욕망의 충족 여부는 행위자가 전적으로 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했었죠. 행위자가 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왜냐면 외부 대상을 얻는 일은 더 좋은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다 라고 한다면 그 욕망을 막 충족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법적인 제약을 받을 수도 있고 남의 것을 훔치면 안 되잖아요. 사회적 규범과 같은 정해적인 절차를 따라야 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개인의 의지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들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과서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잘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생각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 넘어갔어. 3번을 볼까요? 1과 2의 활동을 참고하여 다음 맹자의 말에 제시된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이 각각 어떤 사람인지 생각을 해보자. 자, 큰 몸을 따르면 큰 사람, 이거 마음을 따르는 것이죠. 작은 몸을 따르면 작은 사람, 이거 뭐예요? 감각기관을 따르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결론을 내려보자면 큰 사람, 큰 몸을 따르는 대의는 어떤 사람인 거야? 바로 하늘이 부여한 인간의 본성, 인의예지의 근거를 두고 그 마음인 바로 마음의 뜻을 잘 따라가서 옳은 일을 해나가는 사람이 큰 사람이구나. 자, 그러면 작은 사람, 우리가 소인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아, 그렇구나. 마음의 뜻을 저버리고 마음의 뜻을 따르지 않고 큰 몸을 따르지 않고 감각기관이 외부 대상에 끌려가서 감각적인 욕망의 충족만을 추구하는 사람을 작은 사람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했었죠. 그러면 내가 어떤 음식을 먹었어요? 음식을 먹어서 맛있다! 우와하! 더 먹어야지! 더 먹어야지! 하는 사람은 작은 사람이 될 것이고, 내가 어떤 음식을 먹었다! 그런데 이 음식을 먹으면 가난한 아이들에게, 뭐 아픈 아이들에게 어떤 것을 기부하는 그런 것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난 이 음식을 먹을 거야!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큰 사람이 되겠죠. 하늘이 부여한 인간의 본성을 근거를 두고 행동을 했기 때문이죠. 자, 3번. 자, 이런 문제를 이제 좀 중요하게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이제 개념을 잘 이해를 했으면요, 적용할 줄 알아야겠죠. 자, 다음은 이 글의 일부이다. 미주치 맹자의 견해를 뒷받침하는 사례를 일상생활에서 찾아 발표해보자. 자, 그럼 볼까요? 쭉쭉쭉쭉 내려가서 이제 미주친 부분을 보면, 그러나 이제 큰 몸이 먼저 서 있는 상황에서라면, 즉 선한 본성을 그래서 유래한 도덕적인 마음을 발휘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는 감각적 욕구와 관련된 활동은 단지 작은 몸을 위한 일이 아니다. 자, 앞부분에서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었죠. 작은 몸을 위한 일에 그치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감각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일이 때로는 단지 작은 몸을 위한 일에 그치지 않는다. 감각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일 뭐예요? 눈, 귀, 입, 코, 뭐 손, 발. 그러니까 뭐 맛있는 걸 먹는다 하고 하면 바로 먹는다라고 하면 입이라고 하는 감각기관을 충족하는 거. 그것은 그냥 작은 몸을 위한 일이 아니지 않아? 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위에서. 그러나 하면서 이제 반전하고 있죠. 그러나 큰 몸이 먼저 서 있는 상황에서라면 인의예지의 본성을 따르는 큰 몸을 따르는 그런 작은 몸의 행동을 한다면 방금 얘기했듯이 내가 어떤 것을 먹었는데 그것이 뭐 어려운 이웃을 돕는 기부하는 행위가 되더라. 내가 이 물건을 사는 행동이 예를 들어서 이 물건을 사는 행동이 어떤 사람을 도와주는 행동이 되더라. 우리 윤리적인 소비를 공부를 했으니까 뭐 연결을 해본다면 내가 이 커피를 사게 되면 이것은 공정무역이라고 하는 공정한 거래라고 하는 큰 뜻을 따르는 일이 되더라. 라고 한다면 그 일은 바로 작은 몸만을 위한 일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위에서는 단지 작은 몸을 따르는 일만 말하는 거예요. 그냥 커피 마시지 뭐. 커피 더 맛있는 커피 먹지 뭐 이것을 말하는 것이고 뒤에 줄쳐진 부분은 내가 이 커피를 사 먹게 된다면 바로 이 커피를 사 먹게 된다면 바로 공정무역 앞에서 이제 윤리적인 소비라고 연결시켜서 공정무역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구나. 인의예지의 본성 우리가 착한 본성 큰 뜻을 따르는 일이 되는 작은 몸의 행동이 되는 것이죠. 이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줄을 쳐놓고요. 예시를 잘 찾아보시오 라고 한다면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될 게 뭘까요? 일단 이 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확실하게 알아야겠죠? 그런 다음에 얘를 찾을 수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항상 이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 개념에 관련된 이제 예를 들어본다면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소외된 이웃의 벗이 되겠다는 마음에서 노인을 돌보는 사회시설에 찾아가 예의를 갖춰 시설에 계신 분들의 말벗이 되어드리고 함께 식사를 하는 것. 자, 그냥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은 뭐예요? 작은 몸을 따르는 활동이죠. 그냥 요 앞에 있었던 작은 몸을 위한 일이다 라고 한다. 여기 줄 쳤다면 그냥 우리가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은 작은 몸을 따르는 일 요거에만 관련된 예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요것만 나왔다면. 하지만 앞에 부분을 보시면 함께 식사를 하는데 이 행위의 목적이 뭐예요? 바로 이 소외된 이웃의 벗이 되겠다는 마음에서 한 것이죠. 인의예지의 본성을 따르는 착한 본성을 따르는 큰 뜻을 따르는 큰 몸을 따르는 행동에서 식사를 하는 작은 몸의 행동을 한 것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 줄친 부분에 적절한 예시가 되겠네요. 이렇게 줄을 쳐놨고요. 관련된 예시를 골라보시오. 자, 이런 문제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죠?
자, 그럼 넘어가서 다음에 맹자의 견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이거는 이제 자신의 생각을 그냥 밝히고 내용을 얘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의 상식적인 수준에서 그냥 그렇구나 하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도 여러분들은 또 답이 없으면 불안해하기 때문에 답을 알려주도록 할게요. 자, 맹자의 견해에 대한 자신의 생각, 아까 앞에서 말했던 맹자의 생각이 있었죠. 큰 몸을 따르면 작은 몸을 따르면 뭐 이런 것들. 자, 그럼 이 윗부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사회에서 책임감 있는 존재로 성장하기 위해 마음의 수양 이해에 무엇이 필요할지 모든 별로 이야기해보자. 얘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마음이 제 역할을 해 나갈 때 마음은 눈, 귀, 코, 혀, 피부 등의 오간 5가지의 감각기관들과 같은 다른 부분들을 이끌어서 각 개인을 책임감 있는 존재로 형성해 나가게 된다. 그래서 마음이 제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제 맹자의 견해, 생각이 나와 있죠. 자, 마지막으로 이거 다 보고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자,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 동일한 행위라도 그 성격이 다를 수 있다라는 점에서 마음이 제 역할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중요하다인데 중요하다라고 써놨네. 중요하다라고 하는 맹자의 생각에 동의한다. 자,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사회에서 책임감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마음의 수양뿐 아니라 합리적인 판단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이거는 이제 마음을 수양하는 것이 중요하다까지가 이제 맹자의 생각이었고, 이제 그 이후에 자신의 생각을 밝혀봐라 하니까 자신의 생각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리적인 판단력을 잘 기르기 위해서는 지식을 쌓고에 쌓고가 아니고, 나 진짜 왜 이러지? 쌓고 지식을 잘 쌓아 나가고, 그 다음에 다양한 관점에서 현상이나 대상을 이해하는 식견을 내가 길러야 한다. 식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식자에다가 이제 볼견자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물을 판단하는 합리적인 판단력,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사물을 잘 분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네요. 뭐 이거는 이제 뭐랄까, 그냥 뭐 독자의 생각을 말해보시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라는 이제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뭐니 해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항상 이제 선한 몸을 이끄는 나의 큰 몸이라고 하는 바로 맹자의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대해서 맹자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부동심이 무엇인지, 부동심을 수련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큰 몸이 무엇인지, 작은 몸이 무엇인지, 큰 몸을 따르는 행동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건지, 큰 몸을 따르는 작은 몸의 행동 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런 거 있죠. 작은 몸만을 따른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라고 여러분들이 딱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선생님이 다 끝났네요. 다 끝났죠? 자, 그러면 우리가 뒤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이제 세장과 입체파라고 하는 우리가 예술 제재를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